봐봐. 어디 봅시다. 출발했나? 좀 어렵다던데. 아니야? 몰라 싶다. 맞아. 아니야. 아 여기야 원래 내용이 없어서 여기 우리 같이 해야 될걸? 저번에 여기까지 풀어줬어. 아 너가 푼 거야? 도전은 여기까지 해도 되나? 네. 뒤에 같이 해야 돼. 그 뒤에 안 했으면 내가 아직 설명을 안 하는 거야. 한번 그 설명 다 해야겠다. 여기는 내가 숙제로 해서 본 거지? 했어? 볼까? 여기 다 풀었어? 여기까지 풀었어? 오, 내가 여기까지 풀었어? 복습은 했고 원진이가 겁나 비웃는데 너 보자. 저는 오늘보다 너 호정이한테 물리는 내 취향이라고 했는데 어? 민이가 나를 적성과 만난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 했어? 이거 하는 거 맞아요? 뭐? 응. 아 기억은 하네? 방금 거 베낀 거 아니야? 팬들 거? 둘이 아는 사이야? 아니 아 몰라서 모르겠어. 아 모르는 사이야? 근데 왜 옆에 앉았어 너? 여기 카메라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여기 카메라 안 나와. 아 여기 안 나와요? 응. 아, 여기 나와 여기. 아 옆으로. 그, 이 친해지면 되지. 같은 물국중 친구들 아니야? 원래 이 자리가 준기가 앉아 있었는데 맞지? 너 걔는 현동이한테 물어보고 뵙겠잖아.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아, 그런 게 아니야. 뭐 물어보긴 했어. 그치? 베끼진 않아. 아 뵙기진 않았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음. 그자. 왜 아프고 하는 거야? 아, 지금 와야 돼. 중간에? 아, 했네. 보자, 로인했어? 어려워서? 보자, 그러면 앞에 내용들
보죠. 여기 일단 앞에서요. 이쪽 파트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여기 이쪽 14페이지에 있는 거. 아까 질문 있었는데 여기 유민장 질문해. 또 하나 더 있는데. 3번 잠깐만 볼게요. 예제 3번. 자, 예제 3번을 보면요. 우리 그 그림과 같이 처음 속도가 10m/s인 공이 오른쪽으로 2초 동안에 얼마로 이동을 했냐. 2m/s 제곱의 가속도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2초 후에 공의 속력을 구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이 있었잖아. 그 4개의 방정식 중에서 몇 번의 방정식을 써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었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값은요. 초기 속도 V0 값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 속도 V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한 값을 문제에서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속도에 대한 값을 또 문제에서 주고 있어요. 그럼 이 4가지의 식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식이 4가지의 식이 다 들어가 있죠. 낮은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뭘 한다? 속도의 변화량인 AT 값을 더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치? 이 식을 넣어서 우리 V 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 넣고요. 2 넣고요. 2 넣어서 그냥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죠. 그치? 가속도가 지금 운동 방향과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그냥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1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뒤로 가볼게요. 또 이 페이지에 질문 없을까요? 이 페이지. 질문하세요. 이거 자기가 풀었어도 뭐 제대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질문하십시오. 질문하는 거 좋은 거니까. 자, 예제 5번 볼게요. 자, 예제 5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우리 이동하는 공이 오른쪽으로 몇 초 동안 이동했냐? 1초 동안 이동했대요. 2m/s 제곱의 가속도로 이동을 했대요. 그치? A 값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T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냐? 나중 속도가 우리 이만큼이 됐대요. 이게 V 값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이동한 거리가 얼마인지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계산하는 게 좋을까? 지금 S값을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값이 나와 있고 가속도가 나와 있어. 이거는 뭐 식을 바로 넣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일단은 가속도를 이용해서 우리 처음 속도를 일단 구합시다. 델타 V가 AT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1초 동안의 속도가 얼마 바뀌었냐? 이만큼 바뀌었어요. 이만큼. 그치? 플러스 이만큼 늘어난 거니까 초기 속도가 2m/s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증가속도 운동은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했냐? 평균 속도를 쓰는 거라고 했죠. 그치? 자, 초기 속도 2, 나중 속도 4 그거를 절반 내면 이 평균 속도가 얼마 되냐? 3이 되잖아요. 그치? 그럼 3m/s로 그냥 등속 운동하는 물체가 돼버리니까 이 3m/s로 1초를 달리는 물체가 돼서 3 곱하기 1에서 우리 3m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치? 아이고 무섭네. 즐기러 간다는 그 답이 3m예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건 뭐 식이 바로 나오긴 않고 초기 속도 계산해서 넘겨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가서요. 여기 문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좀 합시다. 저번 시간에 여기는 저랑 풀었던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속도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중성광 사진으로 이용해서 평균 속도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연습을 좀 했단 말이지. 그치? 자, 여기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좀 질문 좀 할까요? 제가 이 페이지 설명했습니까? 18쪽? 설명 안 했어요? 네, 18쪽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18쪽에 정리 2번 볼게요. 다중성광 사진에 풀이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다중성광 사진인 게 뭐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위치를 찍어내는 걸 우리는 다중성광 사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0.1초 동안에 물체의 위치 변화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표로 나타낸 거야.
그럼 이 물체가 무슨 운동하는지 일단 알아야 되겠지? 문제에서는 줄 겁니다. 안 써있는데 증가속도 운동하는 물체라고 줘야 돼요. 이 물체는 증가속도 운동하는 물체고 0.1초 동안에 몇 cm씩 움직인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주니까 우리 이거를 미터로 바꿔버립시다. 그래서 얘 0.01 미터로 바꾸고요. 얘도 0.05 미터로 바꿔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뭘 갖고 이제 쓸 때 좋냐면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야.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겠어? 둘이 더해서 그치? 우리 평균 속력은 그쵸? 어떻게 계산이 돼요? 평균 속력. 그래, 2분의 초기 속도 더하기 뭐야? 낮은 속도가 바로 평균 속력이었지. 그치? 그리고 평균 속력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식을 만들어서 쓴다고 했어? 이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을 곱해주면 그 시간만큼의 뭐가 나온다고 했지? 이동거리가 나온다고 했지? 그럼 평균 속력은 또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죠. 전체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 값이 평균 속력이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 보시면요. 전체 시간이 0.1초고요. 전체 이동거리가 0.01m야. 그럼 여기서의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럼 여기서의 평균 속력 얼마 나오니? 0.1m/s 값이 나오죠. 그치? 0.1초 동안에 0.01m 간 거니까. 그치? 그래서 0.1분의 0.01에서 0.1m/s가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구할 수 있냐면 또 옆에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을 또 구할 수 있죠. 그치? 0.1초 동안에 이번에 얼마 갔니? 0.04 갔잖아. 그치? 그럼 그것도 나눠주면 얼마가 된다? 0.4m/s가 되죠. 그치? 그러면 0.1m/s, 0.4m/s 이거 그냥 두면 안 되죠. 얘는 실제로 무슨 값과 같다고 했어요? 시간의 무슨 값? 중간값과 같다고 했었지? 그럼 이거는 0.05초일 때의 중간값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얘도 0.1과 0.2의 중간 시점인 0.15초일 때의 실제 속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0.05랑 0.15의 실제 값이 나왔으니까 이걸 또 이용하면 뭐를 뽑아낼 수 있냐? 가속도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죠. 그치? 그럼 0.1초 동안에 얼마 속력이 바뀌었구나? 0.3만큼의 속력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가속도 값이 얼마나? 3m/s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다중성경 사진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다. 이렇게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해요. 됐죠? 그러면 우리 뒤로 갈게. 자, 이게 그 대표적인 다중성경 사진이야. 아까는 표로 나타낸 건데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준 거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까처럼 하면 되지. 뭐래? 증가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이거 4초 동안에 얼마 움직였는지 또 나오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의 평균 속력 얼마? 90m/s 이렇게 구할 수 있죠. 4초 동안 360 갔으니까. 그치? 그럼 또 여기서도 얼마 나와요? 4초 동안에 이번에 얼마 갔어? 280 갔습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얼마? 70m/s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뭘 구할 수 있다고요? 몇 초일 때 실제 속력? 2초일 때 실제 속력 아니야? 중간 시점? 아니 오늘 수업이 2시 반인 줄 알고 아 진짜? 죄송합니다. 자고 있었어? 네? 자고 있었어? 아니, 밥 먹고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여기는요 몇 초일 때 실제 속력일까요? 6초일 때 실제 속력 아니겠어요? 그치? 근데 2초일 때 실제 속력, 6초일 때 실제 속력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여기서의 또 뭐가 나온다고요?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이 나오니까 가속도 구할 수 있다고요. 4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 빠졌어? 20m/s 빠졌잖아. 그러면 가속도는 5m/s 제곱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값은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구할 수 있냐면 잘 봐요. 자, 착륙하는 순간의 속력을 구할 수 있어요. 착륙하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냐? 얼마겠어? 우리 가속도가 -5야. 근데 2초일 때 90m/s라고 했어. 그럼 착륙하는 순간은 몇 초니? 빵초죠, 빵초. 그럼
그럼 2초 전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럼 2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계산해? a t값으로 계산해야 되잖아. 가속도가 마이너스 5고 시간이 2니까 얼마? 마이너스 10만큼 빠져서 90m/s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초기 속도가 얼마 나오냐? 100m/s라는 것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맞는 말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 이동한 거리를 문제에서 보니까 착륙하는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비행기의 이동 거리를 구하래요. 그쵸? 그러면 착륙하는 초기 속도가 100이라는 거 나왔고요. 나중 속도가 0이라는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이동 거리 구하래. 뭐로 구하면 좋겠어? 나는 가속도도 알아. S 구하래. 몇 번째씩? 3번. 그렇지. 3번. 오, 준이 진짜 복습했네. 그쵸? 세 번째 식이죠. 그치? 그래서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에다가 식을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치? 그러면 5 넣고요. S 넣고요. 그 다음에 100이니까 만입니다. 저 크기 값으로 그냥 절대값 씌워서 볼게요. S는 얼마 나옵니까? 1000이니까 1km가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3km 아니고 1km다. 이렇게 구하면 답이 나온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푼다. 됐고요. 뒤로 가볼게요. 자, 이쪽 파트에서는 문제 모르는 거 없었을까? 이게 숙제였는데 괜찮았습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질문하세요. 언제 질문하세요? 네? 질문해보세요. 여기 없는 것 같아. 아, 여기 없었어? 또 질문해보세요. 뒷장 가볼까요? 20쪽 또 질문해보세요. 여기 좀 있을 텐데. 봅시다. 자, 우리 대표자료 분석 2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그림과 같이 등가속도 직사운동을 하는 자동차 B가요. 기준선 Q를, 그치? 이거 질문하잖아. 이거 질문하니까 이렇게. 자, 보시면요. Q를 E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기준선 P에 정지했던 자동차 A가 출발을 해서 등가속도 직사운동을 한대. 자, 그리고 A, B는 각각 Q하고 P를요, 뭐래? 같은 속력으로 지난대요. 아, A가 V만큼 지나고, 아, B도 여기서 똑같이 V만큼 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봤을 때 뭐를 구해야 될까?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이런 문제들은 뭐야?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풀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 알죠? 그쵸?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얘 방법 따라가면 됩니다. 자,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평균 속도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얼마겠어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을 물어본다? 그럼 처음 더하기 나중 반띵 치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2분의 V 값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치? 여기 2분의 V 값.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요. Q에서 P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평균 속도의 크기. 결국 평균 속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 둘이 해서 반띵 치는 거니까 2분의 3V네. 맞지? 그럼 평균 속도가 몇 대 몇이다? 1대 3이에요. 그치? 그럼 얘랑 얘 평균 속도의 B가 1대 3이야. 여기다 쓸게. A하고 B의 평균 속도의 B가 1대 3이다. 이렇게 쓰고 들어갈게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얘네들의 이동거리가 서로 어떠니? 같죠? L 값으로 같지. 1대 1로. 그럼 우리가 여기 이동거리가 1대1이고 평균 속도가 1대 3이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정보는 뭡니까? 시간을 추론할 수 있죠. 그치? 우리는 시간 어떻게 구하니? 속력을 어떻게 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마? 3대 1 돼야 되겠지? 아니면 그냥 직관적으로 둘이 곱해서 얘 나와야 되니까 이게 1대1이 되려면 여기를 역수해야지. 그치? 3대 1이다. 이렇게 풀 수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B가요. Q에서 P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구하래. 이거 T에 대한 문자를 안 줬으니까 위에 주어진 문자 가지고 너가 직접 써라. 이 뜻이야. 그럼 B의 이동거리 뭔데? 1L이지. B의 평균 속도 얼만데? 2분의 3V지. 이걸 가지고 B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정의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T, B 값은 얼마나 갈까?
3V분의 2L과 같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그치? 그래서 V와 L에 대한 식으로 여기에 답을 만들어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십시오. 자, 1번. A하고 B의 속도의 변화량을 물어봤어. 야, 속도의 변화량은 그냥 속도의 차이지. 0에서 V, 델타 V는 얼마야? V고. 그 다음에 2V에서 V, 델타 V 얼마야? V잖아. 크기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씌우기 때문에 둘이 어때?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방금 보여줬죠? A가 3배 큽니다. A가 B의 3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또 끝나요. 속도 변화량과 걸린 시간이 나왔잖아? 그럼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바로 뭐니? 가속도에 대한 정의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 시간이 A가 3배 걸렸다는 건요. 가속도는 A가 어때? 3분의 1만큼 작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A는 B의 3분의 1만큼의 가속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이거 B의 가속도의 크기 어디서 와야 돼? A는 T분의 델타 V 값으로 구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미 다 끝났어요. 아까 우리 델타 V 값 얼마라고 했어요? 이거? 속도의 변화량? V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맞죠? 그 다음에 시간 얼마였습니까? 예,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이거 뽑지 않았습니까? 그치?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3V분의 2L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해야죠. 그쵸? 번분수 풀 줄 아나요? 번분수? 그럼 2L분의 3V 그렇지 3V 제곱해서 2L분의 3V 제곱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역시 같은 말입니다. 우리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얘 3분의 1이었나요? 그러니까 여기 3분의 1 하니까 얘 3배였나요? 3배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그치? 아까 이거의 3배니까 틀렸네요. 여기 대가리에 의미가 없네. 그 다음에 B의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냐? B의 속도랑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 그럼 속도가 어때야 돼? 그래요. 느려진다. 이건 체크해야 돼요. B가 2V에서 V로 빠졌죠. 그러니까 얘 서로 반대가 맞다.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리고 3번을 그래. 3번이 좀 그럴 수 있겠네. B가요. Q에서 P까지 이동하는 동안이라고 물어봤어. B가 Q에서 P까지 이동하는 동안 A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고 있네. 그냥 어떻게 할까? 우리 B가 Q에서 P까지 이동하는 동안 아까 시간 한번 볼까? A가 B에 3배 걸렸다라고 했었죠. 그럼 얘를 T라고 하자. 그럼 A는 우리 이동하는 시간이 몇 T였어 아까? 3T라고 할 수 있죠. 그치? 근데 A의 평균 속력 얼마였어요? 2분의 V였죠. 그쵸? 그럼 원래 A의 평균 속력이 2분의 V였고 A가 전체 가는데 걸린 시간이 3T였으니까 이게 몇 L이야? 1L이다. 이렇게 식 하나 뽑을 수 있지. A에 대한 관계식이야. 그치? 근데 우리 A가 얼마 움직이는 걸 계산해야 돼? 1T 동안 움직이는 거 계산해야 되지 않아요? 맞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평균 속도를 그대로 여기다가 가져오면 돼. 여기는 시간이 1T가 맞거든요. 그치? 그럼 그때 평균 속도가 여기가 얼마가 된다라고 해야 돼? 잘 봐. 아까 B 있지? B. B는 T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어? 2V에서 V로 바뀌었죠. 그치?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A는 속도가 얼마 바뀌어야 돼? 우리 가속도의 크기가 아까 몇 대 몇이라고 했어요? A가 B에 얼마라고 했어? 3분의 1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B가 지금 얼마 바뀌어? V만큼 바뀔 때 A는 이거에 얼만큼 바뀌어야 돼? 3분의 1 V만큼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얘 나중 속도 얼마라고 해야 돼? 3분의 1 V라고 해야지. 그치? 그리고 이 안에서의 다시 뭘 구해야 돼? 평균 속도 구해야죠. 그쵸? 6분의 1 V로. 그쵸? 그리고 그 6분의 1V를 여기다가 넣어줘야지. 그래서 6분의 1V 곱하기 1T 값으로 해서 얘가 몇 L이냐 이렇게 추론해서 뽑아내야죠. 3분의 1 안 나오죠?
그쵸? 안 나와요. 저 말은 틀렸다. 이렇게 뽑고 넘어갑시다. 요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네요. 3번 문제. 됐으면 뒤로 가볼게요. 자, 여기 해봅시다. 이제 본격적인 그 등속도랑 증가속도에 대한 연습 한번 해볼 건데 여기 잘 봐요. 자, 우리 증가속도랑 등속도가 이렇게 콜라보되어 있는 유형들이 나올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자동차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동그라미 문체로 표현을 했지만 이게 나중에는 다 자동차의 운동으로 이렇게 막 바뀌어서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문제에서 A에서 B까지는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B에서 C까지는 무슨 운동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증가속도 운동한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줘요. 그럼 이런 문제는 푸는 키워드에서 이제 힌트가 바로 뭐냐? 증가속도가 있고 그 증가속도를 뭐를 이용해서 무조건 풀어내야 되냐?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풀어내도록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자, 등속도야. 그럼 여기 속도 V잖아. 그럼 A부터 B까지 속도의 차이가 없으니까 B에서도 속도가 어때? 여전히 V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속도가 변하니까 나중 속도 V 프라임 이렇게 두자고요. 그치? 그런데 저 V 프라임과 V를 그냥 두지 말고 얘네 둘을 뭐를 해버리라고? 평균 속도를 내버리라고. 그럼 여기도 등속도 운동, 여기도 새로운 등속도 운동이 되니까 문제를 풀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그런 식으로 풀어야지 문제가 쉽게 풀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같이 해볼게.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뭐냐? 증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증가속도 운동은 그냥 두지 말고 뭐를 구하라고?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오케이? 그래서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을 구하면 둘이 반띵되니까 2분의 1V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돼버린다고. 그리고 여기는 1V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돼버리고 근데 이동거리가 양쪽이 어때요? 둘이 똑같잖아. 그럼 이동거리가 1대1로 똑같은데 속력이 얘가 2배야. 그럼 걸린 시간은 몇이겠어? 절반 아니겠어요? 그치? 그래서 얘 걸린 시간이 여기를 2t라고 줬으면 여기는 이거의 절반 1t와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그런 말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등가, 등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동거리의 비가 1대2라고 문제에서 주고 있지? 그럼 여기 평균 속도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지금 1대2잖아. 그치? 근데 마침 이동거리도 몇 대 몇이야? 1대2잖아. 그럼 걸린 시간이 서로 어떠한 똑같다. 이렇게 들 수 있다고요. 알겠죠? 이런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그런 말이야. 자, 여기 패스하고 여러분 요거 시간의 비 직접 한번 해봅니다. 알려주세요. 답이 몇 대 몇이 나와야 되는지. 자동차로 바꿔서 만들어놨어. 금방 했을걸? 자, 일단 여기 이동거리 제가 같다라고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평균속도 내라고 2분의 V 그 다음 이거 등속도니까 1V 이렇게 내고 그러면 이동거리의 비가 1대1이잖아요. 그치? 거리의 비가 1대1이야. 그럼 속력의 비를 보면 몇 대 몇이야? 1대2잖아. 그치? 그러면 시간을 곱해서 거리가 같아져야 되니까 시간의 비는 몇 대 몇이냐? 2대1. 그래, 이렇게 해서 풀면 된다 이거지. 그치?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빗면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요. 빗면에서도 역시 물체가 등가속도와 등속도 운동할 수 있거든요. 빗면에서는 무조건 등가 아닙니까? 아니, 여기에 마찰이 있잖아? 마찰이 있으면 이제 속력이 빠지니까 등속도 운동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또는 도르래. 이렇게 도르래가 이렇게 있는데 도르래가 이렇게 가다가 실이 빡 끊어지면 그 상태의 속도를 유지하거든요. 그럼 또 그럴 때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죠. 뒤로 가볼게요. 여기 있는 문제가 9문제예요. 예제 1번은 여러분이 푸시고요. 예제 2번 한번 적용해서 풀어봅시다. 구간별에 주는 정보를 잘 표시해서 써야 돼. 등가, 등속, 등록 이런 것들. 여기 V로 잡고 여기도 V V로잖아. 그래서 여기 가는 거야. 편계속도 나는 거야. 이거? 여기 그냥 E로 잡은 거야. 얘 등급이야. 이게 등급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급이야.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여기 편계? 여긴 V고 여긴 그럼 이거 해야지. 거리가 똑같지? 거리가 똑같은데 시간이 몇 배야? 4배지? 네. 거리가 똑같은데 시간이 4배로 있어. 평균적인 속력은 어때? 4분의 1만큼 적다는 거 아니야 얘가? 평균적으로 얘가 4배가 더 빨라야지.
이등병이 같아야 되니까. 2분 그럼 레벨이 안 될걸? 아 되나? 2 네. 1대 4대 2 3부에 3부. 그래서 2할 그거에서 2할 2분 그거 4배니까 3부에 2부 해야지. 3부 해야지. 됐어? 근데 풀 때 물리는 깔끔하게 잘 정돈된 상태에서 풀어야 돼. 그래서 잘 풀어야지. 또 이제 풀어야지. 알겠어. 심심하면 예제 1번도 해요. 어차피 예제 1번도 하라고 준 거라서. 여기까지 있는 근데 가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여덟 배가 되는지 속도가 얼만큼 변하는지 잘 봐야 돼. 이거를 여기가 V잖아? 여기를 V라고 보지. 그럼 여기는 똑같이 V지. 여기가 몇 V인지가 나와요. 평균 속력이 얼마지? 여기가 4T 걸렸지. 여기는 1T 걸렸지. 4T 걸리면 1T 걸렸잖아. 그럼 이동 거리가 1대1이지. 그러면 속력이 얘가 4배. 근데 아니지. 둘이 더해서 반띵 한 개 4분의 3배 아니에요. 3배. 그치? 그러니까 여기 3배. 여기 나머지. 그럼 여기 너 가속도 뺄 수 있어. 그렇게 넣어줘. 안 주려고? 여기가 여기 V잖아. 그리고 여기 등분 V에 있는데 등분 3T, 1T 이렇게 되지. 이동 거리가 같다 나가. 그럼 시간이 4대 1이니까 평균 속도가 얼마 있어? 1대 4대 되겠지. 평균 속도가 이 방향으로 가니까 2분의 V권에 여기서 1분의 속도는 이게 4대니까 2분의 V가 1대 4라서 그러면 여기가 1대 4가 맞다면 여기가 3V가 되겠지. V가 얘가 반대치니까 맞아.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풀어줘. 이거 먼저 풀어줘. 이거까지 하나씩 풀 수 있어. 빨리 보내. 불좀 쏘려. 그건 너 단지라고. 제가 싫대요. 시간을 풀지 않아. 여기까지 시키지. 여기까지 오잖아. 그래. 1초 동안에 V가 풀고 4초 동안에 V를 넣으니까 가속도 없어. 그게 가속도고. 시간 얼마? T. 나 4초 같은 거. 같은 시간 동안 그래. 보자. 자, 우리 이거 풀 때요. 깔끔하게 푸세요. 깔끔하게. 알겠죠? 일단
문제에서 준 정보 있지? 잘 읽고 등속, 그 다음에 등가, 그 다음에 뭐 등가 이렇게 주잖아. 그럼 저는 등가, 그 다음에 등속, 등가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해야 돼요. 그치? 그 다음에 0. 여기 속도 몰라. V 등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똑같이 V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등가라고 했으니까 V1이라고 둘게요. 뭐 V 프라임, V1 원하는 대로. 그치? 그 다음 또 문제에서 준 거 구간끼리 다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걸린 시간을 줬는데 A가 C에서의 레벨에 그럼 여기를 T라고 잡고 그럼 여기를 4T라고 이렇게 잡아서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평균 속력이 나와야 된다니까? 평균 속력 얼마 나옵니까? 2분의 그래 2분의 V 나온다고요? 그쵸? 평균 속력 여기 볼 것도 없긴 해요. 그대로 얼마야? V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럼 우리 아까 알려준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평균 속력이 1대2예요. 근데 구간거리는 1대1이지. 그치? 그럼 시간은 몇 대 몇입니까? 2대1 2대1이니까 여기가 몇 T다? 2t 2T다. 일단 이렇게 시간에 대한 정보가 다 완성이 된단 말이야. 응? 그럼 또 이거 가지고 또 쭉쭉쭉 가는데요. 자 여기 2대1이에요. 근데 거리가 1대1이에요. 그치? 그럼 속력이 1대 몇 나와야 돼요? 2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평균 속력이 2V다 이렇게 놓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더해서 반띵이 2V니까 이거 얼마? 3V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알겠죠? 깔끔하게 쓰세요. 깔끔하게. 알겠지? 너무 지지로 쓰는데 깔끔하게 쓰세요. 알겠죠? 깔끔하게. 왜냐면 여기서 막 여기저기 쓰잖아? 그럼 나중에 이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 자꾸 틀려서 그래. 자, 평균 속력은 B에서가 A에서의 2배다. 어때요? 딱 보니까 2배. 자, 구간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B 2T였고요. C 1T였으니까 얘 2배. 맞죠? 자, 가속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치? 4T 동안에 얼마 바뀌었어요? V 바뀌었죠? 그치? 얘는 1T 동안에 얼마 바뀌었어요? 2V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치? 그러면 4T 동안에 V 바뀌었고 4T 동안에 8V 바뀐 꼴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 가속도의 B는 1대 8 그래서 C가 A의 8배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쵸? 그 답은 다 맞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위에 건 여러분 풀어보시고 뒤로 가볼게요. 자 이제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적용 한번 시켜볼 거예요. 자 상대 속도가 이제 뭐냐? 우리 상대 속도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서로 같이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에서 우리가 상대 속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 속도가 일정한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갈 건데 언제 상대 속도가 일정하게 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 가속도가 동일할 때. 뭐 자동차들이 있는데 자동차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근데 이 자동차들이 동일한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여. 그러면 어때? 속도가 계속 똑같이 바뀌니까 얘네들의 속력의 차이는 계속 변함이 없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낙하할 때. 자유낙하할 때 어때요? 모든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다 얼마? 가속도가 9.8로 동일하잖아. 그치? 그러면 어때요? 우리 시간차를 두고 떨어뜨려도 어차피 속도가 똑같이 바뀌니까 얘네들의 속도의 차이도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빗면에 굴러떨어지는 물체. 자, 이 빗면에서도 똑같아요. 서로 다른 물체라고 해도요. 빗면에서의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같은 빗면 위에 놓여 있다.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속도가 똑같이 바뀌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에서는 이걸 되게 좋아하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빗면. 그리고 자, 그럼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대표적인 상대속도 문제인데 우리 뒤에 있는 거 먼저 하고 돌아올게요. 얘가 조금 더 쉬워요. 자, 저번 시간에 한 번 문제 준 것 같긴 한데 자, 상대속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A하고 B가 있어요. A하고 B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 그럼 이때 상대속도는 얼마? A하고 B의 상대속도 크기로 얘기해. 크기. 절대값. 얼마? 20 그치? 20이죠. 그치? 20km/h예요. A가 봤을 때 B가 어때? 1초마다 20km씩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치? B가 봤을 때 A가 어때? 1초마다 20만큼 이렇게 멀어지는 걸로 보이겠죠? 그치? 그래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두 속도를 뭐해라? 빼면 됩니다. 오케이? 크기를 빼는 거야, 크기를. 자, 마주보는 물체 한번 해볼까요? 서로 마주보면서 달려오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상대속도 얼마가 될까요? 그렇지. 둘이 같은 방향이긴 한데 마주보고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어때? 얘네들은 합쳐져야 되겠지?
상대 속도의 크기 14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초마다 140, 1시간마다 140km씩 어때?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고 있을 때 상대 속도의 크기는 저 속도의 크기를 뭐해라? 더하면 됩니다. 알겠지? 얘네들의 크기를 합해라. 그럼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A가요 4m/s로 움직이고 있고요. B가요 2m/s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요. 서로 마주보면서 달려오고 있고 얘네들의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 12m라고 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A, B가 이제 충돌하는 시점은 몇 초 후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몇 초 후에 충돌할까? 2초. 그쵸? 아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달릴 때는 상대 속도는 저 속력을 더해라고 했었지? 그럼 6m/s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해석은 뭐야? 1초마다 6m씩 뭐 한다? 가까워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처음 떨어진 거리가 12m였으니까 몇 초 후에 만날 것이다? 2초 후에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 잘 봐요. 그러면 이 빗면에서의 가속도를요. 제가 1m/s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A가 1초 후 이동했을 때 모습과 B가 1초 후 이동했을 때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A는 1초의 속력이 얼마가 돼요? 가속도가 1이야. 그럼 어때? 느려져 빨라져? 우리 빗면에서의 가속도는 어디니? 빗면이 기울어진 방향 쪽이지? 느려져요. 그치? A는 운동 방향의 반대로 가속도를 받으니까 얼마? 느려져야죠. 얼마일까요? 3m/s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B는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어때? 가속도가 있으니까 B는 1만큼 어때? 빨라지겠죠? 보입니까? 그럼 이거 보세요. A하고 B의 상대 속도의 크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치? 아까도 6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얼마야? 6이지? 그쵸? 이거 잘 기억해. 문제 풀 때 쓸 거야. 그럼 해봅시다. 요 문제 두 개 풀어주세요.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자, 얘 뭐야? A, B 사이의
거리가 6이래. 근데 2초 후에 그죠? 얘네들의 거리가 0이 됐대. 이거 해석부터 해야죠. 1초에 얼마씩 가까워진다? 3m씩 가까워진다. 이 뜻이잖아. 그치?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의 크기가 얼마다? 3m/s다. 이렇게 일단 두고 들어가야 돼요. 그치? 자, 그리고 일단 얘네들 서로를 향해서 운동하고 있대. 그러면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마주보고 달리고 있는구나. 그럼 A가 얼마? 2m/s고 B가 V라고 줬어요. 그럼 이렇게 마주보고 달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두 속력의 합을 계산하라고 했었지? 그러면 V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되죠. 그쵸? 그래서 V는 1이다.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V가 1이니까 디귿이 맞죠?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측정한 B의 속력은 바로 뭐야? 상대 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상대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니? 3이라고 했잖아요. 3. 그치? 얘는 틀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 충돌 전까지 A, B는 1초에 3m씩 가까워진다. 어때? 같은 말이죠. 상대 속도의 크기가 3m/s라는 건 1초에 3m씩 가까워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여기 보십시오. 기억도 많이 틀리던데. 자, 우리 같은 빗면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럼 같은 빗면에서 움직이면 A하고 B가 받는 가속도는 뭐야? 빗면이 기울어진 방향 쪽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얘네들의 가속도는 서로 어떻다? A 값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니까 A하고 B의 가속도는 이라고 해도 같다라고 해야죠. 그쵸? 이게 는이라고 해서 애들이 이게 크기가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가속도는 같죠. 왜? 힘이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가속도는 같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속도의 크기 계산합시다. 둘 더하면 되니까 2m/s네. 그치? 그래서 4m 떨어져 있지? 그럼 우리 몇 초에 만날 것이다? 2초 후에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인데 디귿은 약간 그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제 풀 수 있어요. A는 지금 뭐 하는 중? 네. 빨라지는 중이죠? 그치? B는 지금 뭐 하는 중? 느려져. 느려지는 중이죠? 그러면 평균 속도를 생각해봐. 누가 더 빨라요? A가 더 빠르죠. 그치?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A가 평균 속도가 빠르니까 이동거리도 더 크지 않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A가 훨씬 더 많이 가고 B가 적게 가서 만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죠? 다 맞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마지막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힘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두 문제 풀어볼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빼야지.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해야겠다. 여기까지 구하니까 귀찮으니까. 구해도 되나? 봐봐. 여기서 얘 2V 빠졌지. 얘도 얼마 빠져? 2V 빠지잖아. 그럼 각도 얘가 2V 빠지니까 2V 빠지니까 맵지 않아? 그럼 여기서 이만큼 또 빼야지.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기 힘들지. 제가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서 물체 P가 기준면에 A를 V 속력으로 지나는 순간 문제에서 준 거 체크해서 써야 돼요. 지금 P가 기준면 A를 V의 속력으로 지나는 순간이래. 그때 기준선 B에 있던 물체 Q를 가만히라는 건요. 정지한 상태로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상태로 놓았더니 각각 뭐래? 동시에 지났대. 얘가 지나는 시간과 얘가 지나는 시간이 서로 똑같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두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구간별 거리를 줬네요. 그치? 얘는 이동거리가 지금 L이라는 거고요. 1L만큼 갔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2칸 갔으니까 얘는 2L만큼 갔다. 이렇게 우리가 놓고 풀 수 있겠죠? 자, 여기 지금 보면 미지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미지수 하나로 압축해 볼게요. 잘 봐. 자, 이렇게 같은 빗면을 이동하는 물체는요. 빗면 방향으로 둘 다 어때? 똑같은 가속도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잘 봐.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가속도를 받아서 움직이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둘 다 어때? 같겠지. 그럼 속도의 변화량을 보기에 유리한 거는 얘 아닙니까? 그쵸? 얘가 속도가 얼마 늘었냐? VQ만큼 늘었죠? 그럼 얘도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큼 늘었을까요? VQ만큼 늘었겠죠? 그래서 우리 VP를 지워버리고 V 더하기 VQ로 이렇게 바꿔서 씁시다. 오케이? VP를 V 더하기 VQ로 바꿔버리자. 그럼 조금 더 쉽잖아. 그치? 예쁘게 쓸게요, 제가. 자, VP를 V 더하기 VQ로 이렇게 바꿔서 써주라고요. 그럼 이제 다 풀었어요. 등가속도잖아요? 등가속도. 그치? 등가속도라면 내가 뭐라고 했니? 이렇게 빗면에서 물체가 움직인다? 그럼 뭐로 풀라고 했어? 평균 속도로 풀라고 했지? 그럼 평균 속도 구하면 되지. 여기서 평균 속도 얼마야? 2분의 VQ 아니야? 0 더하기 VQ니까? 근데 걸린 시간 얼마야? 1t 아니야? 그랬더니 얼만큼 움직였어? 1일만큼 움직인 거 아니야? 그치? 얘도 걸릴 수 있잖아. 그쵸? 얘 평균 속도 구합시다. 2분의 처음 더하기 나중이니까 우리 2v 더하기 vq 아닌가? 그치? 걸린 시간 얼마? 똑같죠? 근데 이동거리만 몇 L? 2L. 2배 아닌가요? 그치? 그럼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다 얘랑 다 똑같고 얘가 1대 2잖아? 그럼 여기 있는 대가리를만 몇 대 몇이다? 1대 2라고 풀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의 2배가 얘랑 같으니까 2VQ는 2V 더하기 1VQ랑 같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죠. 넘어가요. 그럼 1VQ는 2V다.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럼 뭐 VQ가 2V라고 나왔으니까 나머지 어때? VP 구할 수 있죠? VQ가 2V래. VP 얼마야? 3V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 얼마니? 2분의 3. 3번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게 예전 원자 문제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정됐으면 밑에 거 풀게요. 밑에 거는 상대 속도로 푸는 거예요. 잘 봐. 자, 지금 보면요. 우리 A가 3V로 움직이고요. B가 2V로 움직이고 얘네들의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 7일이래, 7일. 그치? 자, 근데 어떠한 시간이 흘렀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안 줬으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t초 동안 시간이 흘렀다라고 그냥 둘게요. 자, t초 동안 시간이 흘렀더니 거리가 얼마 가까워졌냐? 3일만큼으로 더 가까워졌대요. 그치? 그러니까 4일 준 거죠. 자, 그때 이제 A의 속력, B의 속력. 근데 A를 모르고 B만 멈췄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네.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은 빗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같은 빗면에서는 빗면 가속도가 둘 다 어떻다고 했지? 똑같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A가 속도가 얼마가 됐을지를 구할 수 있어. B가 지금 2V에서 얼마가 됐어? 0이 됐지. 2V 줄었죠? 그럼 A도 당연히 어때? 2V 줄지. 그거 아니어도 상대 속도의 크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했지? 상대 속도 계속 얼마로 유지야? V로 유지 아니에요? 그치? 같은 방향 가니까 그럼 여기도 상대 속도 얼마로 유지돼야 돼? V로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A 얼마 속도? V라고 여기서 뽑아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A의 속도가 V라는 거를 우리 먼저 이렇게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좀 쉽게 풀려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구하려고 하는 게 뭐야? 자, 그리고 나서 이때 이후에 A하고 B는 A의 속력이 VA가 됐을 때 만난대. 충돌한다라는 뜻이네. 자, 그때 A의 속력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네요. 그럼 계산하죠 뭐. A하고 B가 이제 만나야 되니까. 그치? 자, 우리 어떻게 식을 쓸 수 있어요? 상대 속도가 V였잖아. 그치? 그리고 t초 동안 가까워졌더니 그 가까워진 거리가 얼마였어요? 4L만큼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이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첫 번째 식을 하나 뽑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더 나아가면 되지. 자, 우리 두 번째 식 만들어야지. A, B가 부딪혀야 된대. 그럼 이제 몇 L만큼 더 압축해야 돼? 3L만큼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이 거리가 3L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상대 속도 바뀌어? 안 바뀌죠. 그치? 그러면 시간은 얼마 흐른다? T. 응? 여기가 T였어. T일 때 4L이야. 여기는? 4분. 그치? 4분의 3T만큼 흘러야 되겠지. 그치? 아, 여기서 시간이 4분의 3만큼 더 흐르면 얘네들이 빵 부딪히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자, 그럼 끝났어요? 아까 t초 동안의 속도 얼마 바뀌었어요? 2V 바뀌었죠? 그치? t초 동안에 2V 바뀌었잖아. 그러면 4분의 3t 동안에는 속도가 얼마 바뀌어? t초 동안에 2V 바뀌었어. 그럼 4분의 3t 동안은 얼마 바뀌어? 2분의 3V만큼 바뀌는 거 아니야? 그쵸? 우리 t초 동안에 속도가 2V만큼 줄었으니까 4분의 3t 동안에는 4분의 3만큼 속도가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3V만큼 바뀐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현재 A의 속도가 V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얼마? 2분의 3V만큼의 속도의 변화량을 계산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V 나오죠. 그치? 답은 4번. 이렇게 풀 수 있겠지. 네, 상대속도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것도 기출이라서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뒤로 갑니다. 여기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의 숙제고요. 아까 했던 내용들 다 들어가 있고 뒤에 조금만 더
볼게요.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힘을 해야지 나중에 돌림힘을 할 수 있거든요. 자, 힘이라는 게 나 뭐? 아니 여기 있었네. 너무 오네. 뭐야? 폰한테 괜찮으세요 한 거야? 아까 서 있는 게 좀 불안하긴 했어. 잘 찍히고 있긴 해. 봅시다. 자, 힘은요, 우리 뭘 힘이라고 얘기를 하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힘의 정의예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힘이라는 거는 뭐냐? 물체의 모양을 바뀌게 하거나 아니면 운동 상태를 바뀌게 하는 원인과도 같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힘을 표시할 때는 힘의 3요소를 반드시 표시해야 돼.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게 이제 힘의 작용점이고 힘의 크기고 힘의 방향이죠. 그렇죠? 화살표로 표시하죠. 그 다음에 이제 힘의 단위는 우리가 공통적인 단위 뭘 쓰냐? 뉴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쵸? 이제부터 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물체에 여러 힘들이 이렇게 한 번에 작용하잖아요? 그럼 이 여러 힘들이 한 번에 작용할 때는요, 이 여러 힘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의 힘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치? 그 하나의 힘으로 바꾼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알짜 힘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힘의 합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물체에 여러 힘들이 작용했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한 것을 우리는 힘의 합력 또는 뭐라고 부른다? 알짜 힘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이 알짜 힘이 앞으로 뭐가 되냐? 가속도의 원인이 되는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의 원인은 알짜 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알짜 힘은 물체의 가속도의 원인이다.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힘의 합력 계산하는 건 간단해. 같은 방향이면 더하면 되고요. 다른 방향이면 어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차이를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힘의 방향은 큰 쪽의 방향을 따라가겠죠. 그쵸? 그리고 밑으로 가서요. 자, 속도와 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당연히 어때? 가속도가 같은 방향으로 붙으니까 빨라지겠지.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어때? 느려질 것이고요. 수직으로 작용하잖아? 그럼 이거는 원운동 하게 돼요. 오케이? 우리는 이런 거를 등속 원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등속 원운동. 그 다음에 네 번째, 힘과 운동 방향이 이렇게 비스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럼 물체는 휘어지면서 운동하게 돼요. 그래서 비스하게 던져진 물체, 포물선 운동, 아니면 진자 운동, 이런 형식이 바로 이 운동과 같습니다. 그리고 비스하게 작용할 때는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계속 비스하니까 운동 방향도 계속 바뀌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계속 달라져요. 알겠죠?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모두 바뀌는 운동을 해요. 그럼 반면에 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잖아? 그럼 빠르기는 그대로야. 대신 뭐가 달라지냐?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힘의 평형이에요. 자, 힘의 평형이라는 건 뭐냐?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이 있는데 이 힘들의 합력이 0이 됐을 때 이때 이 힘들은 서로 평형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체는 힘의 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알짜 힘이 제로인 상태니까 가속도 있다 없다? 없죠. 물체 움직이지 않고요.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됐죠? 뒤로 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뉴턴의 운동 제1법칙부터 볼 건데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유명한 법칙입니다. 그치? 관성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관성 법칙이 적용하려면 조건이 붙는데 알짜 힘이 0이라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부터는 통합과학 1에 있는 내용과 엮여집니다. 역학적 시스템에서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고요. 운동하는 물체는 끊임없이 뭐한다?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등속직선 운동을 한다. 그게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법칙이야.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게 뭐냐? 관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성질이에요.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불러. 나중에 이제 물투라는 개념이 없어지긴 했는데 이제 물리를 좀 심화해서 선택하는 친구들은요. 나중에 이 관성력에 대해서도 배워요. 관성력.
뭐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서 관성력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우면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오케이? 관성력이라는 말도 있어.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정지에 쓰여있는 관성에 의한 현상들 보이나? 자, 정지에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 그럼 승객이 어때? 뒤로 자빠지려고 하는 거 알죠? 그치? 그런 것들 관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리를 있는데 매달린 추에서 실을 빠르게 당기면 어때요? 아래에 있는 실이 끊어져 버립니다. 추에 멈추려는 관성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는 관성.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잘 생겼네. 자, 앞으로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돌을 돌리잖아? 그럼 얘가 어때? 앞으로 자빠지려고 하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어때? 우리 관성이죠. 그쵸? 운동 관성. 여기는 빠르게 넘어갈게. 넘어갑시다. 여기서부터 같이예요.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그쵸? 뉴턴의 운동 제2법칙 바로 뭐냐? 가속도 법칙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치? 가속도 법칙 이제 뭐냐? 물체의 가속도라는 거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뭐 한다고 했지?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쵸? 그리고 어떻다고 했어요?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어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자, 그래서 이 가속도에 대한 걸 예쁘게 식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뉴턴이야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A는 M분의 F라는 그 유명한 식, M을 양변에 정리하면 F는 MA라는 아주 이 유명한 가속도 법칙, 이 두 번째 뉴턴의 운동제 이 법칙,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F는 MA라는 걸 우리가 본격적으로 써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F는 MA가 뭐냐? 우리 1kg짜리 물체가 있으면 그 1kg짜리 물체에다가 1N의 힘을 가하잖아? 그럼 그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가 된다? 1m/s 제곱이 된다. 이제 그 내용이 가속도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위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설명한 내용과 같은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뉴턴의 운동제 3법칙. 자,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하냐?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해요. 작용반작용. 자, 우리 힘이라는 건 항상 뭐야? 상호작용이거든요. 자, 힘은 두 물체의 상호작용으로 항상 쌍으로 작용하며 상호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는 항상 어때? 서로 같고 방향은 어떻다? 반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 내가 용수를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럼 우리 반대편으로는 어때? 이렇게 당겨지는 힘이 작용한다 이런 거지. 아니면 뭐 대표적인 게 뭐야? 내가 이렇게 벽을 밀잖아? 그럼 벽도 나를 어때? 반대로 밀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이 작용 반작용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우리 작용 반작용의 예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노가 물을 미는 힘의 반작용이 물이 노를 미는 힘이야. 그쵸? 이런 것들이 작용 반작용. 발이 바닥을 미는 힘의 반대는 뭐야? 바닥이 발을 밀어주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이 작용 반작용. 로켓이 가스를 밀잖아? 그럼 가스가 로켓을 밀어주는 거 작용 반작용. 오케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작반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되게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되게 잘 나와요. 작용 반작용이랑 그러면 힘의 평형을 너가 구분할 수 있니? 이거를 물리에서는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두 힘의 크기가 같고요.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작용 반작용의 포인트는 뭐예요?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게 작용 반작용이야. 그럼 이럴 때는 얘네들 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힘을 더 하려면 얘들아 한 물체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더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A라는 물체에 들어있는 힘이고 하나는 B라는 물체에 들어있는 힘이잖아? 이 힘과 이 힘을 우리가 합쳐서 0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알겠죠? 얘네들을 합치고 싶잖아? 그럼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바꾸면 합칠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치? A 거 따로 B 거 따로 이렇게 보니까 그럼 이럴 때는 이 두 힘을 절대 더할 수 없다고요. 이렇게 써있지? 합성할 수 없다. 자, 그런데 평형을 이루고 있는 두 힘은요. 한 물체에 이렇게 들어있는 힘이니까 이럴 때는 둘을 더할 수 있죠. 이 힘하고 이 힘이 상쇄되면서 합력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 그리고 작용 반작용은 찾기가 쉬워요. 주어랑 목적어를 뒤집으면 돼. 그치? 계속 뒤집고 있잖아. 너가 물을, 물이 노를. 그쵸? 그 다음 발이 바닥을, 바닥이 발을. 로켓이 가스를, 가스가 로켓을. 주어 목적어를 뒤집으면 그게 작반관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해볼까요? 자, 작반과 주임의 평형관계를 이제 찾아보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작반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작반이야? 주어 목적어가 뒤집히는 거 체크하면 돼. 누구예요?
지구가 그래 지구가 책이 지구를 보이죠? 또 책이 책상을 그렇지 책상이 책을 그치? 보이죠? 뒤집어지고 있잖아. 그럼 이런 애들이 끼리끼리 작반이야. 그러면 우리 힘의 평형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 힘의 평형도 간단해요. 뭐로 체크하면 되는 줄 알아요? 목적어가 같은 거. 오케이? 목적어가 동일한 것들이 힘의 평형 관계야. 누구야? F1, F2. 그렇죠. 책을. 그렇지? 그럼 F1, F4가 힘의 평형 관계다.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넘어갈게요. 한 번 더 정리되어 있고요. 방금 설명한 것들이 야매딱지게 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가서 어디까지 할까? 일단 힘에 대한 소개는 좀 해야지. 다음 시간에 계산에 대한 연습을 하니까 힘에 대한 소개는 다 할게. 이거 원래 그 교육과정에 이제 완장책 같은 데 보면 이런 힘에 대한 설명들 다 빠져 있어. 근데 힘을 알아야지 문제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다 넣었어요. 자, 우리 여러 가지 힘의 첫 번째 힘입니다. 우리 장력이에요. 장력. 오케이? 여기 장력을요, 우리 기호로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 텐션의 앞글자를 따서 T라는 기호로 많이 씁니다. 장력. 자, 장력이 뭔지 봅시다. 장력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줄이 양쪽에 접촉한 물체를 뭐 하는 힘? 당기는 힘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줄이 양쪽에 접촉한 물체를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워요. 그러면 장력의 방향을 추론하기가 좀 더 수월해. 그럼 보자. 이제 줄이 나올 거예요. 여기 있죠?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물체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하나는 벽이고요. 하나는 손이에요. 그치? 그럼 우리 장력의 방향을 추론해 보자고. 아까 뭐라고 했지? 줄이 뭐라고요? 양쪽에 접촉한 물체를 줄의 어느 방향으로 당기는 힘?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라고 했지? 그럼 줄의 중심 여기. 그쵸? 그러면 벽은 장력 어디로 받는다? 오른쪽으로 받는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손은 장력 어디로 받는다? 왼쪽으로 받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있거든요. 이겁니다. 자, 줄의 장력은요. 모든 부분에서 동일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줄의 장력은 하나의 줄 아니라면 모든 부분에서 장력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벽이 이렇게 받는 장력이 10N이래. 그러면 손이 받는 장력은 몇 N일까? 똑같이 10N. 알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 같은 줄이라면 줄의 모든 부분에서의 장력이 똑같다고. 오케이? 그래서 벽이 받는 장력이 10N이지? 그럼 손이 받는 장력도 10N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생각보다.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 선생님, 그럼 만약 한 물체에다 줄 2개 달고 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나와요. 안 나요? 그래서 하나의 줄만 나와요. 예리했어. 좋아. 자, 그 다음에 우리 줄의 질량도 있잖아요. 그럼 줄의 질량이 있으면 중력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줄의 질량은 보통 무시합니다. 알겠죠? 무시해요. 무시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줄이 팽팽할 때랑 느슨할 때랑 솔직히 힘도 달라. 알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물리원에서는 다 어때? 팽팽하게 당길 때를 말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이 장력의 크기를 측정하고 싶다. 그럼 측정하고 싶을 때 어떻게 측정하냐? 그럴 때는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아는 그 저울 있지? 용수철 저울을 이렇게 끼워 넣어요. 그럼 이 용수철 저울에 이렇게 측정되는 눈급이 바로 뭐다? 이 장력의 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여기 나와 있어요. 됐죠? 그럼 이제 얘기 한번 해볼까? 자, 여기로 가봅시다. 자, 힘의 평형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 한번 해볼게. 자,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물체가 매달려 있고요. 물체가 실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 여기 실이 이렇게 걸려 있지?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표시해봐라 라고 할 거야. 자, 일단 이 물체는 가만히 정지해 있잖아.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무슨 상태? 힘의 평형 상태란 말이야.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밑으로 끄집어 당기는 누가 있지? 중력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실의 중심으로 당겨주는 실에 뭐가 있다? 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이 물체는 가만히 멈춰 있으니까 이 둘의 크기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이거 옛날에도 많이 하지 않았어? 너네? 여기다가 용수철저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용수철저울의 눈금이 이 물체의 무게다 이렇게 측정하는 거 배우지 않았어? 그치? 그게 장력과 중력이 같아지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얘기잖아. 그런 얘기. 됐고요. 밑으로 갈게요. 아유 힘들죠? 좋아요. 자, 요거 잠깐만 두고 밑에 있는 거 봅시다. 자, 도르래 이렇게 두 물체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 보이나? 이렇게 도르래에 이렇게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거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가 받는 장력의 방향이 얼마냐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A라는 물체가 받는 장력의 방향 어디? 실의 중심 방향으로 받으니까 위쪽으로 T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리고 제가 이거를 임의로 그냥 둘게요. 10N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B라는 물체가 받는 장력의 크기는 얼마야? 10N. 그렇죠. 왜? 하나의 실이니까. 하나의 실이니까 B가 받는 장력의 크기, 실의 중심 방향이고 똑같이 T가 돼야 되니까 얘도 얼마? 10N.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 자, A하고 B라는 물체가요. 가만히 정지해 있대. 자, 그리고 이때 용철절의 눈금이 얼마니? 라고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그럼 용철 눈금의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얘기해보자. 자, 여기서 중력 가속도 G로 씁니다. 중력 가속도 10 말고 G. A하고 B라는 물체가 가만히 멈춰있대. 가만히 멈춰있대. 그리고 이 사이에, 이 실 사이에 내가 용수철저울을 이렇게 끼워놨어. 그러면 용수철저울이 가리키는 눈금의 크기는 얼마일까? 일단 A 어떤 힘 받아? 아까 했잖아. 무슨 힘 받아? 일단 밑으로 중력 받죠. 중력 크기 어떻게 구해? mg죠. 그쵸? 질량이 m이고 중력 가속도 9.8 대신 G로 쓰라고 G. 우리 1kg짜리가 받는 중력의 크기 9.8 뉴턴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 질량이 m으로 바뀌어. 그리고 9.8을 10으로 아니 G로 바꾸라고 하는 거니까 뭐야? mg죠 mg. 그러니까 얘 밑으로 중력 얼마? mg만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럼 B는 역시 얼만큼? 똑같이 mg만큼이겠지? 그럼 장력 얘기해볼까? A랑 B 가만히 멈춰있어. 그럼 A가 받는 장력은 얼마라고 할 거야? MG. 똑같이 mg요. 그치? 똑같이 mg지. 그래야지 합쳐서 0되지. 그럼 B가 받는 장력 얼마라고 할 거야? MG. 똑같이 mg요. 그쵸? 이거 왜 성립해요? 둘 다 같은 하나의 식이니까. 그치? 그럼 이 용수철저울의 눈금 말해보세요. 얼마 나와야 돼? EMG. 그냥 M이지. 그냥 mg. 또 누구 같아? 9.8. 9.8m. 뭘까요? 아까 용수철저울의 눈금이 뭐를 가리킨다고 했어? 실에 걸리는 장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치? 아까 이 실에 걸리는 장력 얼마라고 알려줬어? mg라고 알려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얼마예요? 그냥 mg예요. 알겠지? 어디가? 내려오래요. 누가? 엄마가 뻥치마. 가야 될것 같아. 뻥치마. 진짜. 준비 어떻게 생각해? 네? 어떻게 생각하고? 별로. 저런 행동. 아프다. 알았어. 다 했어. 진짜 다 했거든요? 좋아요. 알았어. 흥분하지 말고. 화면 네. 알고. 알았어. 여기까지만 딱 할게. 탄성력까지만 딱 할게. 딱. 알겠죠? 금방 끝나. 올라간다잖아. 자, 탄성력 이제 뭐냐면요. 우리 탄성을 가진 물체의 모양이 뭐해됐을 때? 변형됐을 때. 탄성력 배웠잖아. 중학교 때. 그치? 탄성을 가진 물체의 모양이 변형되었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말합니다. 고건력이라고도 불러요. 고건력. 우리 탄성력의 크기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용수철에서 배웠잖아. 그치? 용수철에 찍히는 그 눈금은 뭐에 비례한다고 배웠어?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치? 중1 때 배웠잖아. 그쵸? 아,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요. 탄성력의 크기,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 이 탄성력이라는 힘은 뭐야? 변형된 길이에 뭐 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내가 용수철을 많이 당기면 당길수록 또는 용수철을 많이 압축시키면 압축시킬수록 어때? 탄성력도 덩달아 어때? 커진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 탄성력이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 비례라는 거를 식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상수가 필요하죠. 그치? 그 비례 상수가 바로 여기서는 탄성 계수라고 하고 솔직히 탄성 계수보다는 용수철 상수라는 말을 더 씁니다. 네, 용수철 상수 K값. 그럼 이 용수철 상수, 탄성 계수라는 건 뭐에 영향을 받냐? 재질, 용수철의 굵기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재질의 용수철, 어떤 굵기의 용수철을 쓰냐에 따라서 기울기는 달라질 수 있어. 알겠죠? 간단하지? 간단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탄성력의 방향, 변형된 방향의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탄성 계수 보이지? 탄성 계수, 탄성체의 재질이나 굵기,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됐죠?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안 할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숙제 얼마 없어요. 앞에 요 내용까지만 일단 풀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 문제 좀 더 풀고 싶다. 그럼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받아갈 사람 있나요? 제가 더 만들어놨어요. 받아갈 사람. 아, 좋아요. 이거요? 아니야. 내가 그래도